반갑습니다. 주식 차트 예언자 장 팀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장 정말 정신 없으셨죠? 화요일에는 이제 코스피가 밀리고 수요일에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무려 이제 6%, 마이너스 6%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스피가 무려 플러스 5.89% 이제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다시 6,900선을 회복했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4.63% 급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수만 보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요, 지수가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가장 강한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상한가 종목에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날짜별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돈은요, 시장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재료, 다음 섹터, 다음 종목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18일 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화요일에는요, 총 13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날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돈이요, 굉장히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흑자 전환을 했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여기 펜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텐솔은 이제 AI 반도체와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대감이 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해운 우임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8월 18일 화요일 이날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테마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디F, 그리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등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몰렸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큰 돈이 아직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은 탐색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에는 실적주도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반도체도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남북경협주도 사고, 그리고 바로 해운주도 샀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 재료를 찾아 자금이 여기저기 불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9일 수요일부터요, 조금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AMP, 아이윈, 바이오니아, 덱스터, 한캠, SHD, 그리고 인디F, 좋은 사람들, 그리고 화신전공,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화요일과 같이 반복되는 그 주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SHD, 그리고 인디F,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전날 상한가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또다시 상한가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인디F와 요 좋은 사람들, 얘네들은 남북경협 재료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SHD 역시나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이 부각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날부터요. 좀 새로운 성장주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바이오니아인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탈모 관련 정책 기대와 그리고 RNA 기반 제품 기대감이 붙어줬어요. 그리고 이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급망 기대감이 이제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캠 같은 경우에는 OLED와 반도체 소재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돈은 오히려 재료가 강한 중소형주로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수가요.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씩 밀리는 날에도 상한가 종목은 나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곳을 골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날이 바로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 8월 20일 날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뀌게 됩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 상대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 규모가 최대 수천억 수준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 암백신 활용 가능한 유전자 전달체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이 붙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소마제는 이제 모더나의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 임상 기대감이 붙으면서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투텍 역시 모더나 관련주. 확실히 이번 주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모더나의 이제 암정복이었죠. 암정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이 모더나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줄줄이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자금이 여러 테마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요일에는 딱 하나의 테마, 바로 바이오라는 하나의 강한 명분으로 자금이 압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월 21일 금요일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 했을 때, 금요일에는요, 상한가는 5종목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이뮨텍이에요. 자, 네오이뮨텍이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금요일도 다시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전날 나타난 이제 바이오 강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의 지속성입니다. 상한가 한 번은 수급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재료가 있고 다음 날에도 시장이 그 재료를 인정해 준다면 자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느냐 보다 어떤 재료가 뭐 이틀, 사흘 살아남느냐, 이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또 다른 흐름도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노메트리, 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비파괴 검사 장비 출하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요, 이노메트리도 바로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46파이 배터리는요, 테슬라와 BMW 등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목요일 바이오로 강하게 몰렸던 돈이 금요일에는 다시 어떻게 2차 전지 장비까지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봉 13주 선을 향해서 다시 움직임을 보여지는가. 특히나 코스피가 13주 선을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시장 전체의 투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가장 강했던 바이오에서 다시 한번 후속 종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는가. 네오이뮨텍처럼 실제로 기술 이전과 실적, 임상이라는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 후속 수급이 붙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와 이제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성장 섹터에서 시장보다 먼저 고개를 드는 종목이 나오는가, 요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포에 질려서 좋은 종목까지 전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가 몇 개 나왔다고 갑자기 시장 다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돈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음 주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이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에서 시작된 돈이 바이오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2차 전지와 디지털 자산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예요.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다음 주에도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누가 다음 대장주가 되느냐, 저는 그걸 찾겠습니다. 이미 플러스 30%, 플러스 50% 올라간 종목을 뒤늦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되 기대감까지는 좀 내려놓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직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할 탑3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스티가 지금 보시면 상반기 매출 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77억 원, 당기순이익 51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 수요가 증가를 했고 열압력 제어 장비가 예스티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티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현재 일봉상에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해주고 현재는 29,550원대 종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봉상에서도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봉상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주봉 캔들을 딱 보셨을 때 현재 종가 29,55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 28,440원은 돌파를 해줬고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인 32,200원대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ST가 3만 원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목균형표 기준선 라인대가 3만 원대요. 현재 29,55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만 원대 라인을 돌파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이 ST가 시장을 역행하는 정말 강한 종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가면 그때는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펌텍코리아입니다. 얘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재료부터 보시면요. 결국에 제가 예스티도 그렇고 이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 종목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실적입니다. 자, 실적주로 제가 지금 예스티도 말씀드리는 거고 펌텍코리아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보시면요. 없어서 못 팔고 있답니다. 펌텍코리아에. 병목을 뚫고 지금 하반기 역대급 실적이 쏟아진다 라고 헤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펌텍코리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7만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고 이 기사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펌텍코리아의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일봉상에서 펌텍코리아 예스티와 마찬가지로 현재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해줬고요. 중단기 이평선들도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 주가 6만 원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도 한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주봉 흐름에서는 현재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돌파를 해주고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주가 위에는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은 위치해 있다라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요. 자, 15분봉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저점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 주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 121선 사이에서 조정받고 상승하고 그리고 121선에서 조정받고 상승받고 다시 한번 121선에서 눌림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에서는 얘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 지금 조정받을 때 우리가 요때 봐야 되는데 지금 15분봉 상에서 힌트를 줍니다.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5분봉 상에서 현재 요 121선 라인대 요 걸치는 요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요때를 매수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분봉에서 15분봉에서 이 121선이 일봉에서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좀 넓게 보여드리면 결국에 말씀드렸던 요 5일선, 11선 요 구간대에서 어떻게 돼요?
조정받고 상승 흐름 나와주고 조정받고 상승 흐름 나와주고 또 여기서 조정받고 상승 흐름 나와준다.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우리가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이 펌텍코리아 조정 매수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베뉴즈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스티나 아니면 펌텍코리아 얘네들은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베뉴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테마냐? 바로 남북 경협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베뉴즈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8월 18일 날. 그리고 지금 3일 연속 음봉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도 보시면 정말 좀 센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종가가 5,180원에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번 주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도 돌파를 해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도 한번 돌파를 해줬던 흐름을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얘가 다음 주에 이렇게 힘을 응축시켰다가 다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나 남북경협주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재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더 놓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주봉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금액대가 얼마냐면요. 바로 5,307원대예요. 얘가 5,307원을 돌파를 해주면 결국에 주봉에서 가장 강한 선 두 개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일목균형표 두 개를 모두 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에 빠르게 넣어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주봉에서는 5,307원 요 가격대를 좀 중요시 보셨으면 좋겠고, 이 베뉴즈 같은 경우에는요. 5,307원을 중요하게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노려야 되는 이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고 얘기를 한다면요. 결국에 다시 되돌림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되돌림 자리냐면 지금 이게 분봉이에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이 15분봉입니다. 이 15분봉 상에서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이 상한선 라인이에요. 자, 제가 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빨간 선 라인이 상한선 라인. 그러니까 얘가 이번 주에 상한선을 갔으니까 이 가격대가 딱 차트상에 보이는 거고, 되돌림 자리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파란색 무릉덩이가 보이실 거예요. 무릉덩이. 이 무릉덩이 자리를 되돌림하는 걸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지금은 무릉덩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그려지고 있죠. 저는 근데 얘가 이 무릉덩이 라인대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탈을 시켰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개미털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은 뭐냐면 개미를 털어버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무릉덩이 라인대로 주가를 되돌려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한번 이탈을 이렇게 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주가가 요 무릉덩이대로 들어가는 요 저점 라인대 있죠. 이 라인대를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가격대 라인이 얼마냐면요. 바로 5,050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가격대를 보셔야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는 5,050원대 라인을 보셔야 되는 거고, 주봉상에서는 5,300원대 라인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라인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메모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장중에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순간에는 이미 시장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오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와 수급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장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늘 강한 섹터가 도대체 뭔가? 이 종목 계속 봐야 하나? 이런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시장 보는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추적하는지는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을 보는 기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안내된 방법을 통해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